6월 19일 한국과 멕시코 최대 빅매치 결전이 있기 전 한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들이 3경기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결과가 나온 뒤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경기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경우가 다 일어날 수 있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새벽 1시에 열린 체코 대 남아공의 경기는 체코가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사실상 끝났구나 싶었는데 웬걸 체코의 체력이 다 들통나면서 힘겹게 버티다가 결국엔 85분에 자멸하듯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무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조 3위의 가능성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3차전에서 한국을 잡아버리면 조 2위도 비현실은 아니게 된 거죠. 한국이 실력에서 앞선다고 하지만 스포츠에서 남아공 입장이라면 한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다 보면 갑자기 중거리슛 폭발하고 아르헨티나의 천적, 나이제리아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개인 선수들의 능력치는 아시아가 넘을 수 없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멕시코에 패배하고 남아공도 못 이기면요. 끔찍합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이겨야만 깔끔하게 32강 진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B조의 두 번째 경기 스위스 대 보스니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왜 한국이 신경 써야 하냐면 한국이 조 2위 오로지 조 2위를 했을 때 32강에서 B조 2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참 신경 쓸 거 많죠. 무리하고 있는 흰수염고래 여러분 힘나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본래 예상은 스위스와 캐나다가 조 1, 2위를 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 이 두 팀이 1차전에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묘연해졌습니다. 캐나다는 보스니아를 상대로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되었고 스위스는 카타르를 상대로 27개의 슈팅을 퍼부었는데 버텨내더니 경기 막판에 실점하면서 여기도 무승부가 돼버린 겁니다. 보스니아, 카타르에게 기회를 줘버린 거죠. 거기다 스위스가 설마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개최국 버프도 없고 실제로 미국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멕시코도 그다지 개최국 이점을 느낄 수 없는 경기였죠. 괜히 캐나다도 만만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조 2위로 올라간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스위스 대 보스니아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스위스가 보스니아를 4대1로 대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반에는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전부터 스위스가 60% 이상의 점유율로 보스니아를 몰아붙였지만 골이 없었어요. 보스니아가 대놓고 밀집 수비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뚫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맘먹고 주저앉아버리면 뚫기 힘든 건 한국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후반에도 한동안 0대0의 스코어가 이어지면서 매우 지루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조 2위로 올라갔을 때 스위스가 2위라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큰일이다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이 스위스와 상성이 좋지 않았죠. 스위스는 71분에 야킨 감독이 한꺼번에 3명의 선수를 대거 교체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만잠비, 소우, 바르가스라는 3명의 선수가 나서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잠비가 교체 투입된 단 3분 만인 74분에 바르가스의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서 선제골을 폭발시킨 겁니다. 깜짝이야. 만잠비는 현재 분데스리가의 프라이부르크 소속의 20살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 골로 1950년 이후에 스위스의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위스가 최소한 2위 확보다 확실하는 순간 80분에는 보스니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10여 분 사이에 골이 마구 터집니다. 스위스의 추가골들이 터지면서 90분 안에 2골이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다 추가 시간에는 양팀이 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스위스가 최종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캐나다, 스위스가 붙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1, 2위가 결정되겠지만 스위스가 3골 차의 승리는 대한민국이 안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더 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위스가 한국보다 랭킹도 더 높은 것도 맞고 최소 덴마크급이거든요. 네. 캐나다는 오히려 개최국이라고 했지만 조 1위를 해야 개최국 이점이 생기지 조 2위면 LA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이대로 스위스가 압도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이 팀들을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캐나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기 아침 7시 경기에 대형 변수가 터집니다. 캐나다 카타르의 경기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또 터진 겁니다. 카타르가 스위스를 상대로도 잘 버텼으니까 최소한 그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캐나다의 선제골이 터진 겁니다. 이건 운이 정말 좋은 거죠. 보통 코너킥골, 세트피스 골을 5%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번 이상 차면 한 골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게 전반 2분 만에 나온 겁니다. 캐나다가 본래 공격적인 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루즈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캐나다가 앞서가면서 카타르는 비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15분에 캐나다가 또 행운이 찾아옵니다. 중거리 슛이 카타르 수비 맞고 심하게 굴절이 됐는데 그 볼이 오히려 어시스트가 되면서 캐나다 선수가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이 터진 겁니다. 카타르는 이 경기 오로지 잘 지키면서 역습 한 방 노리는 전술인데 이게 운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 선수의 슈팅도 좋긴 했지만 그 정도 공간에서 뭐 넣는 게 정상이죠. 네. 거기다 카타르는 추격은커녕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자멸을 해버립니다. 캐나다의 득점 찬스였는데 어떻게든 막아보려 한 짓이 결국 퇴장이 되었고 이러면 이제 캐나다가 얼마나 골을 더 넣는지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전반에만 3대0으로 마치게 됩니다. 한 명 퇴장에 전반 3대0. 아시아팀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차피 수습 불가입니다. 카타르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가 그만 골을 넣고 카타르가 버텨주거나 만회골이 나오는 게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완전 월드컵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고의는 아닌데 대형 사고를 치면서 캐나다 핵심 선수 한 명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면서 경기가 5분여 동안 중단되었고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카타르 선수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퇴장이 선언되었고 카타르는 이제 9명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캐나다는 랭킹 32팀인데 개최국 이점이 강할 뿐 분명 선수 퀄리티는 만만한 팀이었는데 스위스도 카타르를 이기지 못했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40분 사이에 두 골이 더 터지면서 5대0까지 벌려버렸고 이 정도의 경기력 차이는 독일이 7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아니 캐나다가 독일급? 와 그렇게 연관 지을 순 없겠죠? 실제로 추가 시간에 한 골이 더 터지면서 랭킹 32팀이 월드컵에서 6대0으로 승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써버렸습니다. 이러면 멕시코가 아직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개최국의 버프가 확실히 있게 됐습니다. 미국도 4골, 캐나다도 6골이니까요. 네. 침이 꼴깍 삼켜집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죠? 네. 이제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이 조 1위를 하면 뭐 전혀 상관없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2위를 했다고 해서 붙는다고 하면 두려울 팀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가 2위가 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려면 스위스는 3차전에서 무조건 캐나다를 잡아야 합니다. 네. 자, 이제 한국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긴장 무지하게 되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